이제 본격적으로 그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RIP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설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6페이지 보니까요. 맨 상단에 RIP 특징이 보이네요. 자, RIP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예, 거리와 방향, 벡터는 방향인데요. 거리와 방향만을 가지고 우리가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 거리 벡터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번 우리 학기 말고 다음 학기 수업에 보면 자세하게 이런 부분도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일부 이야기가 잠깐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홉 카운트를 경로 선택을 위한 매트릭으로 사용한다.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똑같이 얘가 A 라우트고 B 라우트라고 한번 볼까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요 왼쪽에 요 호스트가 오른쪽에 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경로가 두 개 있네요. B로 가는 경로가 있고 여기 CD라고 볼까요? C와 D를 거쳐서 가는 경로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는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 립만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RIP는 위로 가는 경로가 좋을지 밑으로 가는 경로가 좋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뭐라고 했죠? 바로 매트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트릭. 그래서 RIP는 홉 카운트, 홉이 라우트라고 했죠. 라우트 개수를 가지고 어떤 경로가 좋은지를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로 가는 경로는 자, B로 가는 경로죠. 라우트 하나만 거치면 B만 거치면 가네요. 목적지로. 하지만 C로 가는 경로는 C 거치고 D 거치고 B 거쳐야 되겠죠. 라우트를 몇 개? 세 개를 거쳐야 됩니다. 위로는 홉이 one 홉이죠. 예, 하나의 홉만 거치면은 목적지 갈 수 있지만 밑으로 가는 경로는 홉이 세 개입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RIP는 홉이 적은 라우트를 적게 거치는 경로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라고 판단하고 위로 가는 경로를 A 라우트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 경로를. 자, 근데 문제가 보세요. 위로 가는 경우 속도가 19.2K.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좋은 경로라는 것은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경로 아닙니까? 19.2K고요. 우리 T1은 5장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죠. T 캐리어 속도 T1은 1.544메가입니다. 예, 1.5메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위에 지금 그 B로 가는 경로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경로죠. 하지만 RIP는 홉 카운트를 가지고 좋은 경로를 판단하는 매트릭 값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의 경로를 선택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있는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고급 과정을 가게 되면 물론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이런 우리가 환경에서도 립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립을 써야 된다. 그럼 립은 이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죠. 밑으로 가는 경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고급 과정 가게 되면 B 라우터가 이 경로를 A한테 알려줄 때 홉을 거짓말할 수 있어요. 5개 홉을 거쳐야 올 수 있대라고 오프셋 값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A는 B로 가는 경로가 5개 홉을 거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A 라우트는 밑으로 가는 경로 홉이 3개다 보니까 밑으로 가는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급 과정 가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어떤 기술이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을 쓰기 위해서도 RIP는 홉 카운트를 매트릭 값으로 쓰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만이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또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해를 하기 바라고 홉 카운트를 매트릭 값으로 사용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30초, 즉 광고하는 요 네트워크 대역을 A 라우터가 B 또는 어디로? C 라우터를 광고할 때 30초마다 광고합니다. 주기적으로 매 30초마다. 이 굉장히 또 유발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방송 방식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에 부하를 많이 준다고 했죠. 예.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홉 카운트가 15개다. 무슨 말이냐? A 라우터가 요 네트워크를 갖다 광고할 때 라우터를 최대 몇 개? 15개까지만 광고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16번째에 있는 라우터한테는 광고를 못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라우터는 A의 네트워크 대역, 이 대역을 라우팅 테이블에 넣을 수가 없죠. 예, 경로를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IP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라우팅하기는 조금 힘든, 어려운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립은 노드 밸런스 할 수 있는 동등 코스트 경로가 16개다. 기본은 4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만약에 A 라우트가
요 네트워크를 간다고 판단해 볼까요? 여기 네트워크를. 자, 그러면 요 네트워크 가는 경로가 마찬가지로 위로 가는 경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가 있네요. 근데 위로 가는 경로가 홉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거치면 가죠. 밑으로 가는 경로도 홉이 하나, 두 개 거치면 되네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매트릭 값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은 lib이든 OSPF든 EIGRP든 매트릭 값이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데 그 매트릭 값이 똑같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경로를 전부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패킷을 보낼 때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렇게 패킷을 나눠서 보냅니다. 이걸 영어로 로드 밸런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부하 분산. 패킷을 보낼 때 하나의 경로로 다 보내는 것보다 분산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로드 밸런스를 기본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은 최대 16개까지 우리가 지원합니다. 즉 A가 이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만약에 뭐 16개가 있다는 가정하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죠? 쭉 있다면 16개 예를 들어서 그 경로의 매트릭 값이 똑같으면은 16개 경로를 다 나눠서 패킷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은 4개까지만 사용한다. 이걸 좀 이따가 립을 라우팅을 해서 한번 기본 4개로 세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RIP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전부 다 사실은 RIP 이게 브로드캐스트나 이런 것들은 RIP 버전 1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버전 1이 좀 문제가 아까 버전 1은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버전 1을 개선하는 버전 2 라우팅 프로토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67페이지 보게 되면 RIP 버전 1과 버전 2의 특징을 지금 설명해 놨는데요.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지원이라고 해서 버전 1은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버전 2는 클래스 리스다. 아까 잠깐 우리 앞 시간에 그죠? 클래스 풀과 클래스 리스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했죠. 라우팅 프로토콜을 분류할 때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광고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더라. 클래스 리스는 광고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를 갖다가 해주니까 광고를 받는 라우터는 그냥 그 네트워크 대역과 서브넷 마스크 광고한 그대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 넣으면 되니까 정확한 라우팅 테이블, 정확한 경로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할 수가 있는데 RIP 버전은 클래스 풀,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다 보니까 광고를 받는 라우터가 서브넷 마스크를 임의로 할당을 하는 이런 어떤 좀 부정확한 어떤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넣는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VLSM이라는 우리가 제가 서브네팅 시간에 VLSM 이야기 잠깐 했죠. 서브넷 마스크를 2개 이상 가지는 어떤 네트워크를 어드레싱 정책 네트워크인데요.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 버전은 금방 설명드린 것 같이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다 보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임의로 할당하다 보니까 이 VLSM이란 어드레싱 네트워크를 라우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립 버전 2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라우팅할 수가 있습니다. VLSM은 우리가 공인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우리가 어드레싱 정책인데 아주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고급 IP 어드레싱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VLSM의 어떤 장단점, 특징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 수업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전송하느냐, 전송 안 하는 게 결국은 클래스풀이었잖아요. 그죠? 클래스풀.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같이 포함해서 광고하는 게 클래스 리스였죠. 립 버전 2는 광고합니다. 이걸 좀 이따가 우리가 립을 세팅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립 버전은 광고할 때 방송 방식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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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라는 IP로 즉 브로드캐스트 IP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의 부하를 좀 많이 유발한다고 했죠. 반면에 립 버전 2는 멀티캐스트로 광고합니다. 224.0.0. 그러니까 9번을 사용합니다. 9번을. 그래서 우리가 멀티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보다 광고할 때 좀 부하를 적게 주는 방식이고요. 여기 RFC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RFC가 Request for Comment라고 해서 이게 TCP/IP 프로토콜 그 기술 문서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RFC라고 적혀 있는 이 어떤 그 기술은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안에
요 RIP에 대해서 정의가 버전 1과 버전 2가 정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그죠? 예, 이게 뭐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RFC 번호를 여러분이 RFC를 바로 치면 됩니다. RFC 자, 립 버전 1이 RFC에서 립 버전 1이 지금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지났네 그죠? 여기서 보십시오. 립 버전 1이 1058이네요. 1058 RFC 1058 자 하면은 자 보시면 1058이 라우팅 인포메이션 버전 그죠? 프로토콜 보이죠? 이게 RIP 버전 1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FC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표준 프로토콜의 기술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둘 다 그죠?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로 요약, 수동 경로 요약이 지원하지 않는다. 경로 요약은요, 라우팅 테이블을 줄이는 기술인데요. 이 또한 우리가 나중에 또 2학기 수업에 가면 이 내용을 수업을 할 겁니다. 라우터 엔지니어는 라우팅 테이블을 줄여야 돼요. 라우팅 테이블을 줄여야만이 라우트 메모리가 작아도 되고요. 라우팅 테이블을 줄이면은 라우트가 계산할 내용이 적다 보니까 CPU가 부하를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줄이는 기술이 바로 서머리, 우리말로 요약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요약을 라우팅 테이블을 줄이는 수동 경로 요약 기술을 립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립 버전 2는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 동적 라우팅은 경로 정보를 서로 막 강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해커가 끼어들어서 경로 정보를 전부 다 훔쳐볼 수가 있죠. 전체 네트워크 대역을 노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 라우터마다 패스워드를 걸어서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라우터끼리만 경로 정보를 주고받게 할 수 있는데 립 버전은 그 패스워드를 거는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립 버전 2는 지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립 버전 1과 2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차이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립 버전 2로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물론 립 버전 1으로 동작하는 또 네트워크가 있고요. 립 버전 2를 또 써야만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또한 여러분 나중에 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는 2학기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우리가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해서 467페이지에 표 5-7의 립 버전 1과 립 버전 2의 차이점을 우리는 좀 기억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중간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동적 라우팅 설정 작업이 나오는데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동적 라우팅은 2단계로 설정을 합니다. 1단계는 책에 보니까요.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2단계는 나의 라우터에, 로컬 라우터에 정의된 네트워크 또는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세팅하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에서 RIP든 EIGRP든 OSPF든 1단계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고 2단계는 나의 라우터 연결된 요 대역. 요 대역과 요 대역을 요 네트워크 명령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자, 먼저 1단계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한다. 설정 모드에서요. 라우터 명령 뒤에다가 물음표를 치게 되면 RIP 말고도 OSPF도 보이고요. 좀 이따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EIGRP도 보이고요. EIGRP. 요 세 개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IGP라고 했죠. EIGRP도 보이고. 그 다음에 EGP라고 하는 EGP 라우팅 프로토콜인 BGP도 보일 겁니다.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내가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선택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네트워크의 어드레싱 정책에 따라서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만 된다는 게 또 정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왜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만 되는지를 또 나중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라우트 명령으로 라우팅 프로토콜, 자, 우리는 립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1단계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전 2를 쓸 것 같으면 버전 2를 쓰면 되는데요. 라우트 립 하면 이렇게 라우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서브 모드로. 버전 2를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일단은 버전 2를 쓰지 않고 그냥 라우트 립 버전 1으로 동작하도록 해보고 광고하는 걸 봐서
버전 1은 클래스 풀이니까요.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고 브로드캐스트로 광고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버전 2로 세팅해서 버전 1과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2단계는 네트워크 명령으로 나의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대역을 정의를 합니다. 이 네트워크 대역을 정의할 때는 클래스 풀 형태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 A는 A 형태, B 클래스는 B 클래스 형태, C 클래스는 C 클래스 형태로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뒤 그림이 설정된 부분을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468페이지 그림 5-45인가요? 거기 보니까 설정된 부분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적 라우팅은 2단계로 설정한다는 거죠. 1단계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 2단계 네트워크 명령으로 나의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대역을 클래스 풀 형태로 정의한다. 우리 정적 라우팅을 얘기할 때 정적 라우팅을 IP 라우터 명령 뒤에다가 목적지 네트워크 대역을 적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죠. 그죠? 그 강조하면서 제가 동적 라우팅은 나의 라우터에 연결된 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대역을 갖다가 정의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2단계 설정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토포로지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이네요. A와 B와 C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지금 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 하나의 랜입니다. 랜. 여기 우리 뭐 그림대로 뭐 대구로 볼까요? 우리 뭐 토포로지가 여기 대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갖다가 서울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서울. 임의를 가정하는 겁니다. 요 중간에는 사실 구름으로 봐야 됩니다. 구름. 여기 이제 결국 대구과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많은 KT 전화국을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하나의 라우터로 이렇게 표현할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A 라우터에 여기 라우팅을 전부 다 립을 우리가 세팅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1단계 라우팅 프로토콜을 립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단계입니다. 이게 버전 2는 사실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버전 2 쓸 필요가 없어요. 버전 1으로도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2단계. 자, 뭐라고 했죠? 나의 라우터에 연결된 대역. 자, 지금 A 라우터 연결된 대역이 랜 대역, 요 대역과 웬 대역, 요 대역입니다. 그죠? 여기 웬이죠, 요거요. 요 10점 여기에 웬 대역입니다. 요거 두 개 대역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어떤 명령으로? 네트워크 명령으로. 자, 그런데 지금 랜 대역 보니까 1716 1.0에 요 안 보이지만 프리픽스가 24일 겁니다. 예. 자, 근데 정의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17이라는 IP는 P 클래스다 보니까 P 클래스는 두 번 촉대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클래스 풀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바로 클래스 형태대로 정의한다. 그 의미가 뭐냐? 네트워크 주소부까지만 10진값을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령을 넣어줍니다. B 클래스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니까요. 이게 클래스 풀 형태예요. 그 다음 웬 구간은 10점 대역입니다. 10은 A 클래스죠. A 클래스는 첫 번째 옥대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 시릴 구간에 10점 대역을 정의할 때는 10점 여기까지만 네트워크 대역까지만 10진 값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호스 주소부 세 옥대 다 0으로 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클래스 풀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자, 그다음 P 라우터 보세요. P 라우터도 라우터 립 1단계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을 했고요. 2단계. 자, 2단계 버전 2는 자 생략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P 라우터는 왼쪽도 10점 대역, 오른쪽도 10점 대역이네요. 그죠? 연결된 내 라우터가 갖고 있는 대역이. 그럼 10은 A 클래스니까. 10점 대역 요것만 딱 정의해 버리면 여기와 여기가 다 정의가 돼 버립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C는 1단계 라우터 립,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요. 2단계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자 먼저 랜 구간 192는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는 세 번 촉대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가 되죠. 그러면 세 번 촉대까지 10진 값을 넣어주고 마지막 호스트부를 0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C 클래스의 클래스 풀 형태죠. 그 다음에 C 클래스의 C를 구간 요것도 10점 대역이네요. 10은 A 클래스니까 10.000 이렇게 A 클래스 형태를 넣어주는 거. 이게 바로 클래스 풀 형태입니다. 혹 여러분이 실수로 네트워크 명령의 동적 라우팅은 2단계 설정의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나의 라우터 연결된 대역을 정의한다 라고 해서 1716 1.0으로 지금 C 클래스가 서브네팅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넣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쇼 러닝 컨피그를 해가 보게 되면 1716 00으로 클래스 풀 형태로 돌려버립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RIP를 설정할 때는 클래스 풀하게 나의 네트워크 대역을 정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요. 정의 딱 하게 되면은 자, 요 명령이 없습니다만 라우터에서 현재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동작하는지를 보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하면 show IP 프로토콜즈입니다. 좀 더 세팅해서 한번 직접 우리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show IP 프로토콜즈 현재 이 라우터의 프로토콜을 어떤 걸 쓰고 있는가를 갖다가 프로토콜 딱 치게 되면 하게 되면 라우팅 프로 립을 쓰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요. 30초마다 샌딩 업데이트 에브리 30초가 보이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오늘 버전 2를 썼기 때문에 버전 2가 보입니다. 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1, 2가 올라올 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맥시멈 4가 보이죠? 여기 아까 그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여러 개 있을 때 최대 16개 경로까지 매트릭 값이 똑같으면 노드 밸런스 한다고 했죠. 근데 키보드는 4개 쓴다고 했습니다. 그 4개가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까 립의 특징을 설명할 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로드 밸런스가 최대 매트릭이 똑같으면 16개까지, 키보드는 4개까지. 그래서 이게 맥시멈 패스가 바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네트워크 정의된 것도 보이고 있고 관리 그립 값이 AD 값이 120이라는 것도 보이고 있네요. 어떤 인터페이스가 지금 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요 인터페이스와 요 인터페이스가 립에 참여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 어떤 버전으로 샌드하고 어떤 버전으로 리시브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더 세팅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팅해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올라오는가 보게 되면 자, CIP 라우터 하게 되면 어떻게 올라오죠? 이걸 제가 옮겨야 되겠네요. 그죠? 자, 보는 것과 같이 A 라우터는 직접 연결된 대역이 C가 2개 있죠. 요거하고 자, C 2개가 보이네요. C 2개가 보이고 C 2개. 그 다음에 A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자, A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 A가 갖고 있지 않은 대역이 어딘가 하면 요 대역과 요 대역입니다. 요거를 립으로 봤거든요. RIP 보세요. RIP로 10.2.2.0 요 대역을 요 웬 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1918 1.0 대역이 보이네요. 그죠? 약간 지금 요 사선으로 가려져 있는데 보이죠? 여기 바로 요 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120에 앞에 120 여기 AD 값이라고 했죠? 요 뒤에 여기 바로 뭐 매트릭 값입니다. A 라우트가 요 목적지로 갈 때는 B 라우트 홉 하나만 거치면은 요 도달하죠. 그래서 이 홉이 1이 되고요. 요 목적지로 C의 요 랜드에 가려면 자 B도 거치고 또 C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라우터를 2개 거칩니다. 홉을 2개 거치죠. 여기 뭐 120에 2가 지금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 교재 요 라우팅 테이블 이야기가 47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R 2개가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RIP로 이렇게 라우팅을 하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R 코드로 해서 이렇게 립으로 경로를 학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바꿔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이게 박스가 조금 박스를 이렇게 내리가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러면은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 그죠? R이 2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좀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립의 경로가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부가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동적 라우팅을 우리가 돌리는 네트워크에서는요. 여러분이 토폴로지만 딱 보더라도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측 가능하냐면요. 자, 이 토폴로지를 딱 봤을 때 네트워크 대역이 몇 개 있나요? 자, 여기 A의 랜 대역 하나, 그 다음에 AB의 웬 대역 하나, 그 다음에 BC의 웬 대역 하나, 그 다음에 C의 랜 대역 하나, 총 4개의 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라우팅을 돌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모든 라우트가 모든 목적지를 다 알아야만이 모든 목적지를 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죠. 어떤 라우트에 있든 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적 라우팅을 돌리게 되면요. 모든 라우트가 똑같은 라우팅 테이블을 가져야만 돼요. 이걸 라우팅 테이블의 동기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폴로지만 딱 보게 되면 A나 B나 C나 모든 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의 개수가 4개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4개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나한테 연결된 거 A 입장에서 보세요. 나한테 연결된 거 요거하고 요거는 뭐로 올라오죠? C로 올라오고요. 맞죠?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한테 직접 연결 안 된 게 바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는 RIP를 돌리니까
립으로 알게 되겠죠. 요것도 RIP로 알고 요것도 RIP로 올라오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RIP, RIP. P도 마찬가지입니다. P에서도 CIP 라우터를 하게 되면 C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 다음 P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바로 요게 R로 올라오고 요게 R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P도 라우팅 테이블에 C 2개, R 2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러면 C도 마찬가지죠. C도 보면은 라우팅 테이블에 C 2개, C 2개가 바로 요거하고 요거죠. 내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내한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요거와 요거 되겠다. 그죠? 요게 R로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동작시키는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라우터가 똑같은 라우팅 테이블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라우팅 테이블의 동기화하고 그래야만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될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A는 자기 대역을 B한테 광고하고 B는 또 자기 대역을 광고하고 야도 이렇게 광고하고 그죠? 이렇게 서로 광고를 갖다 한다고 했죠? 이 광고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 교재 471페이지 그 전에 라우팅 테이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저 471페이지 표 5-9에 보게 되면 자, R이라 하는 것은 요 경로를 어떻게 학습했느냐? 그 립이란 라우팅 프로토콜로 학습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갈로 120은 우리가 AD 값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요거 1은 뭐? 매트릭 값. RIP는 홉 카운트. 그래서 우리가 A 라우트가 요 목적지로 가는 부분은 B 라우트 하나 거치면 되니까 홉이 1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19168 1.0 요 대역을 가기 위해서는 B도 거치고 또 C도 거쳐야 되죠. 즉 라우트를 2개 거쳐야 되니까 여기 홉 카운트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야. B야는 뭐뭐를 경유해서 즉 A 라우트가 요 목적지로 가려면 10.1.1.2 바로 이게 바로 A 입장에서 요 목적지로 가는 다음 라우트 Next of IP입니다. 바로 요 인터페이스 IP죠. 요 IP를 거치면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로 Next of IP입니다. 요 A가 요 목적지로 가기 위한 Next of. 얘도 마찬가지죠. A가 이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도 당연히 B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10.1.1.2로 우리가 거치면은 B와는 뭐뭐를 경유하면 요걸 경유하면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요 뒤에는 바로 출구 인터페이스입니다. 예. 나의 로컬, 즉 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나의 출구 인터페이스가 바로 요거죠. C를 002. 열로 패킷을 내보내면은 요 IP를 경유해서 요 네트워크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출구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요 타이머는 요 경로를 학습한 지 지난 시간. 예. 요거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등록한 지 7초 지났다. 이런 시간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471페이지 5-9 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라우팅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측한 게 지금 4개의 경로가 올라와야 되는데 C 2개, R 2개. 그렇다면 왜 예상하는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즉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 장애를 발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쓸 수 있냐면 471페이지에 보면요. 디버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디버그. 그래서 디버그 IP lib이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요거 디버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6장의 마지막에 가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디버그를 딱 내리게 되면 lib이 동작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A 라우터 보시게 되면 자 리시브 누구한테 10.1.2 B 라우터죠. 야한테 받는 경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2개의 대역을. 요걸 R로 등록한다는 이야기죠. 그 10.2 요 대역은 홉이 1개만 거치면 된다. 요 대역은 홉 2개 거치면 갈 수 있다는 걸 P를 통해서 요 대역과 요 대역을 지금 현재 리시브 받는 게 보이고 있고 요걸 받아서 A 라우트에 아까 R 해서 그죠? 2 경로를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샌딩, 내 거를 광고하는 거죠. 예, 광고하는 부분에 요 V1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버전원을 말합니다. 버전원을. 아까 버전원은 방송 방식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했죠. 자, 25 IP로 광고를 하는데 패스트 이더넷 제레죠. 여기도 광고하네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네요. 광고 못 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PC밖에 없는데 PC한테 이 리뷰의 광고가
30초마다 광고가 되는 것은 또 여기 있는 PC한테 부하를 유발하고 또 보안의 위험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광고 못하도록 한번 또 세팅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열로 광고를 하는 게 정상적이죠. 자기 A 라우트의 랜 대역을 결국은 B 라우트를 통해서 C 라우트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본사 네트워크에 그죠? 그래서 지금 광고하는 부분이 자 방송 방식 브로드캐스트입니다. C를 002로 광고를 합니다. 어떤 대역을? 자, 이걸 광고하는데 자, 립 버전은 아까 클래스풀이라고 했죠? 자, 광고를 받고 광고를 보내는 부분에서 뭐가 없다? 서브넷 마스크가 없어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를 하지 않더라. 그 광고를 안 하고 우리가 보내다 보니까 C 라우트는 이걸 갖다가 라우팅 테이블에 넣을 때 서브넷 마스크를 가정을 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경로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디버그를 보게 되면 어떤 지금 클래스풀 버전이니까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 서브넷 마스크를 광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방송 방식은 브로드캐스트로 광고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매 30초마다 광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라우팅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 광고 받고 광고 보내는 부분이 제대로 이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럼 이걸 광고를 갖다가 제대로 못 보낸다, 못 받는다 한다면 립의 설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디버거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광고를 받고 이웃 라우터한테 광고를 내 거를 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지켜볼 수가 있고 이런 어떤 디버거 명령을 통해서 립 라우팅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지금 우리 5장 내용인데요. 5장 이게 지금 교재 472페이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론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 우리가 쓰는 지금 네트워크에서 한번 실습 랩에서 립을 한번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디버거 명령을 통해서 광고하는 거, 그다음 버전 2를 갖다가 버전을 바꿔서 그죠? 그 차이점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차 시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